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양 호계동에 들어서는 평촌 센텀 버스트 아파트 현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단지는 총 2,886세대인데요. 지금 이제 84 타입, 72 타입, 59 타입, 46, 36 이렇게 5개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4 타입은 다 마감됐고요. 72 타입이 일부 한 몇 세대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84는 다 나간 거예요? 예, 84는 다 나갔어요. 그리고 59 타입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6, 46 타입. 그러니까 그 1.5룸 내지는 투룸이죠. 화장실이 하나고요. 예. 그거는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할 게 좀 있고요. 몇 개 동인 거예요, 총? 23개 동이 23개 있습니다. 동. 23개 동이고 층수는 38층으로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그 방향이 예. 남동하고 남서 위주로 돼 있습니다. 남동, 남서. 예, 그리고 이제 출입구는 6개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가 되게 많네요. 예, 예. 주 출입구는 이제 이쪽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보는 게 지금 이제 남서 방향. 오른쪽이 이제. 네네네. 여기 남서 방향, 저쪽으로 남동 방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이제 교도소 쪽 보시면 되고요. 상가는 크게 이제 두 군데가 이렇게 2층으로 들어가고 지하 3층으로 돼 있어요. 단지단 상가 지금 분양하는 건 아니죠? 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준공하고 나서 그때 분양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네. 36, 46, 46, 59 타입 59, 남아있고 72. 72. 예, 72도 있습니다. 가장 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분양가잖아요. 네네. 대략적으로 분양가. 분양가를 제가 평당 말씀 예. 한 2,600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36 같은 경우는 4억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6 같은 경우는 6억대예요. 6억 초반. 네. 6억 1000에서 6억 2천 이렇게 보시면 되고 59 타입 같은 경우는 A, B, C 타입이 똑같아요. C 타입도 있어요. 근데 C 타입은 거의 다 마감이 된 상태예요.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예. C 타입은. 몇 개 없구나. 예, 그래서 C 타입은 거의 다 마감이고요. 가격은 같습니다. 평당 2,600 층별로 선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있죠. 그렇죠. 예, 1, 2, 3, 4, 예. 6층부터 19층까지요. 이렇게 기준층이에요. 층별, 똑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뭐라 다 각 틀려요. 층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그렇습니다. 예, 묶어서, 일반 아파트 분양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59 타입이 7억 전후예요. 뭐냐면 약간 언더, 그러니까 6억 후반대, 6억 한 8천 정도의 1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준층 이상, 이제 최고 비싼 게 이제 25층 이상이 최고 비싸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한 7억 2천, 7억 2천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72 타입 같은 경우는 8억 한 중후반대. 예, 중후반대. 그러니까 최고 높은 게, 최고 비싼 게 9억. 9억 몇백, 9억 800 정도. 9억 아예 초반대구나. 예, 9억 뭐 1000이 안 넘으니까 9억 보시면 되고요. 입지치고는 뭐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을 지금 고객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격 가지고는 크게 이렇게 부담들을 아직은 이게 없는 분들이야 부담 당연히 되겠지만, 너무 네네. 그래서 입지가 사실은 여기가 이제 평촌 신도시 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메인이죠 이쪽이. 메인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학원가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아이들 키우기 정말. 예, 그래서 이제 뭐 국내 5대 학원가 중에 평촌 학원가가 유명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도 이제. 도보권에 있는 거죠 그런 학원? 그럼요. 뭐 걸어서 5분 거리? 예, 가까워요. 여기 바로 붙어 있어요. 딱 한 블럭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여기 이제 지하철역이 맞닿는 데가 한 4군데 정도 되는데, 다 그 마을버스나 좀 이용을 해야 돼요. 금방 뭐 걸어서 올 거리는 조금 이제 멀죠. 그러니까 1km가 좀 넘으니까 다. 어떤 게요? 지하철역. 지하철역. 예. 지금 뭐 평촌역, 그 다음에 범계역, 그 다음에 금정역, 안양역, 의왕역은 조금 더 떨어졌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역세권은 사실 아닌 거예요. 현재는 아닌데 이제 저희가 인도원 동탄선이 지금
착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게 준공이 한 27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완전히 역세권이죠. 예. 예, 완전히 인접을 해 있죠. 예.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호재거리고요. 27년이면 이게 입주가 언제예요? 입주가 요게 선시공 후분양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 11월 말입니다. 올해 11월 예, 말. 11월 말이라서 바로네요. 완전 5개월. 바로죠. 예, 그래서 현재 중도금 대출도 지금 1회차밖에 안 남았어요. 6회 중에 예. 1회차 남았는데 그 1회차를 이전에는 그걸 잔압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부담이 됐었죠. 그렇죠. 20%면.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회사가 대행사가 이제 분양 대행사가 바뀌면서 그 1회차 그 지원을 해준 거. 아니 지원보다도 1회차를 이제 중도금 대출로 예, 대출로. 그러면 이제 결론은 10%만 있으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조건이 좋아졌어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일단 대형 대단지잖아요. 예. 3,000세대 거의 되잖아요. 예, 2,886이니까. 그 대단지 대단지의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대표적으로 이제 관리비가 좀 많이 줄어들고요. 나눠내는 예, 거니까. 관리비가 줄어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단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입김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엄청나니까. 뭔가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랜드마크, 표현하는데 그렇죠. 예. 주변에 20층 이상이 거의 없어요. 좀 예. 낮은가 보네요, 주변 또. 그렇죠. 이렇게 38층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름 저희가 이제 랜드마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도 사실 1금 브랜드잖아요. 예. DLEC하고 코오롱이 합작을 해서 하는데, 요즘 뭐 합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컨소시엄을 보통 해. 이제 재개발 사업은 예. 거의 컨소시엄으로 해요. 컨소로 하는데, 2개 회사 내지는 3, 4개 회사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개 회사가 예. 5대5로 이제 하고 있는데, 주관사가 DLENC. 예. 예전 그 우리 브랜드 이편한 세상 브랜드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공이나 뭐 다른, 그리고 또 일반 아파트는 뭐 다른 특이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러모로. 연도 11월 달에 예, 11월 입주 이제 그거 하나 약간의 저희가 이제 뭐 물건을 이제 홍보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분양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아킬레스라 그래야 되나? 아킬레스건이 예,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예. 너무 빨라서 아. 이게 이제 전매라는 게 있잖아요. 예, 바로 전매가 있으면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좀 막말로 달려들죠. 근데 이 정도면 달려드는데 올해 입주니까 이게 이제 당첨자 발표가 이제 네. 올해 1월 17일 날 났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전매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완화가 돼서. 예. 그러면 1년이면 원래 3년이었죠? 네, 그게 네. 이제 완화가 됐죠. 네. 그래서 규제가 이제 좀 풀려가지고 그래서 내년 24년 1월 17일부터 전매가 되는데 11월 말에 입주면 잔금도 치러고. 자, 그러면 2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좀 이제 전매 기간이 짧다는 거. 짧다.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보통 뭐, 아파트 지면 뭐 2년 반, 3년 걸리잖아요. 예. 3년 전후로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서 전매 1년, 예를 들어서 1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다가 1년부터 팔 수 있잖아요. 이제 그 기간이 짧다는 거죠. 팔 수 있는, 그래서 전매 기간이 짧다. 짧다. 예, 그게 좀 약간 좀 아킬레스건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 복구해야죠. 네, 그렇죠. 아니, 또이 상황에서 또 맞게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실거주가 많아요. 실거주가 많고 개중에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일부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공비라든가 건축자재 뭐 어차피 지금도 많이 올라 있어요. 많이 올랐죠. 언제 됐건 많이 올랐다고. 그럼요. 예. 거기 플러스 인건비,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금융 비용이죠. 금융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게 이제 2배 같은 것 같아요. 2배 이상 막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대출을 받고 있지만은 놀랬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미국 뭐 연방 기준이 어떻게 뭐 금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저희가 이제 거기 적용을 받으니까 장담은 못 하는데 어쨌든 금리는 떨어질 테고 예. 올해 하반기에는 좀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고요. 집값은 지금 입주할 때쯤이면 그래도 그렇죠. 희망은 아유, 근데 떨어지리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집값은 분명히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뭐, 아, 그쵸. 이제 뭐 그냥 100%는 없지만 예.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경험으로는 내년에는 뭐 이거보다 훨씬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용기 내서 살만하다. 지금. 충분하죠. 살만하다. 해 네, 정말 놓으시면 하려고 하시는 제가 지금 거라고 하면. 금액을 어떻게 딱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예. 정말 뭐 오르죠. 꽤 오르죠. 그리고 지금 더구나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금 그렇죠. 구매를 받기 때문에. 예. 뭐 10%가 아니라 그래도 제가 이렇게 뭐 저희가 사실은 홍보나 뭐 저거 할 때 예. 그런 말씀을 함부로 못 드려요. 그렇죠. 근데 함부로 할수 없는 무조건 얘기죠. 오른다. 예. 예. 근데 얼마 오를지는 모른다. 예. 제가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저거 하면은 정말 이렇게 장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오르는데 어느 정도 숫자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예. 본부장님이 뭐 쉽게 예. 말해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해도, 예, 부동산 예. 뭐 10년 하나 100년 하나 지금 뭐 어차피 정답 찾는 사람은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추이를 보면 오른다고 확신을 해요, 저는. 예,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뭐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거주라든가 가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현장이에요. 뭐 추가적으로 또 여기 예. 뭐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특이하게 별도로 뭐 없고요. 여기 지금 현재 교도소가 앞에 있잖아요. 아 바로 예, 이게 바로 이제 맞은편인데, 안양교도소가 예, 요거를 이제 요쪽으로 보는 게 이제 그 방향 쪽을,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이 없어요. 교도소에 대한 게. 네. 저도 이제 브리핑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보고 들어왔는데, 이제 가격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제 없는 분들은 좀 부담 느끼지만, 뭐, 이쪽 지역은 또 그만큼 또 값어치를 하니까, 그렇게 크게 못 느꼈고요. 이 교도소 건도 사실은 예전부터 이게 막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전.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던데.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음. 그러니까 워낙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계획이 이게 이제 교도소가 구치소로 바뀌는 거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구치소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는데 차이가 있어요. 구치소는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새로 오피스텔 형태로 짓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도 어차피 뭐 그거 지면 이렇게 뭐 빌딩식으로 올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깔끔해지고 주변을 또 공원화 시킬 거고, 예. 또 일부 남은 거는 또 상업지로 좀 활용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또 모락산이 또 있고요. 교통이 일단 뭐 좋은데, 너무 좋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철역이 주변에 많지만, 예. 인덕원은 이제 코드로플 역세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덕원도 사실 가짜인데, 요게 이제 인동선이 되면은 여기 이제 호계 사거리역이 생겨요. 예. 그럼 호계 사거리역에서 인덕원까지 딱 두 정거장이거든요. 예. 농수산물 거기 도매시장 쪽에 하나 생기고, 그다음 바로 인덕원이거든요. 그러면 인덕원이면은 코드로플 역세권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월판선하고 월곶 판교선. 월곶 판교선이면 판교에서 또 가는 데가 많잖아요. 강원도까지 다 가잖아요. 그죠? 여주 이천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GTX 신노선, 그것도 인덕원으로 들어오잖아요. 인덕원 해서 의왕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것도 이제 뭐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덕원이 지금 이제 현재 4호선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동탄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코드로플이 이제 인덕원에 들어오니까 그것까지 이제 같이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혹이죠. 좋은 기회라고 봐요. 서울까지도 금방 가죠. 차로요? 예. 차로 금방 가죠. 여기서 과천이 뭐 여기서 뭐 엎어지면 코달 텐데요. 과천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근데 과천에 가장 근접해 있는 데가 사실은 안양평촌이잖아요. 인덕원부터 이렇게 안양평촌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과천에 보통 60~70% 값어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따지더라도 집값은 뭐 거기가 뭐 다 20억대 다 넘잖아요. 적은 게 이제 17억대. 너무 비싸요. 예. 근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아무리 적어도 60% 이상은 무조건 가잖아요. 60~70% 보거든요. 70%만 잡아도
그 정도는 충분한 값어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보니까 6억, 7억이 그게 또 비싸지 않게도 그게 느껴지네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네, 네. 뭐 서울 강남에서 하면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강북은 좀 뭐 모르죠.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 커요. 진짜 너무- 근데 이제 신도시급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냥 합리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네. 이게 진짜 향후에 지금 평당 뭐 2천만 원대지만 네. 나중 막 10년, 20년 후에는 이게 진짜 평당 5천만 원 시대가 온다. 뭐 수원이나 이런 뭐 안양, 뭐 평촌 뭐 이쪽은 진짜 뭐 정말 뭐 5천만 원, 뭐 1억까지도 간다는. 인구요? 그게- 아니 그 평당가. 아, 평당가가?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근데 댓글이 아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저도 확신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이제 사실 뭐 서울에 이제 강남도 그렇지만은 이제 내려오면서 사실 과천 그다음에 이제 판교 그러니까 분당이 먼저죠. 분당, 판교 사실 판교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진짜 많아요. 대장동도 뭐 약간 좀 예. 개발이 좀 그렇지만 거기도 네.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이제 서울을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서울이 이제 사실은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역의 이제 특징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인구 밀도가 이제 지방에서 자꾸 이제 적어되면 지방은 점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수도권은 아마 서울, 강남 불패 하듯이 서울에 붙은 위성도시는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글쎄요 세월이 이제 어떻게 많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많이 오르겠죠. 예, 부동산은 어차피 뭐 불변이니까. 아파트는 특히 또 예, 아파트는 가장 안전한 투자가 사실은 아파트잖아요. 예, 아파트를 뭐 진짜 어떻게 뭐 우리나라는 그거밖에 더 있어요. 이게 지금은 수익형 상품보다는 아파트가 정말 안전하죠. 지금 수익형은 좀 불안하거든요. 특히나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 지금 금리가 너무 있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오피스텔부터 해서 수익형 상품 있잖아요. 상가부터 해서 뭐 월세를 받는 것보다 이제 이자값이 더 나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니까 네. 거의 다 그건 투자잖아요. 네. 그게 투자를 잘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 지식산업센터도 한때는 잘 됐잖아요. 네, 맞아요. 작년 상반기까지도 좀 됐어요. 하반기부터 지금 약간 좀 위축돼 가지고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런 수익형들이 이런 뭐 허가는 다 받았는데 모집 공고를 안 내더라고요. 이제 뭐 참고 버티거나 네. 시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계속 거 미루더라고요. 같아요. 예. 참 뭐, 부동산이 참 이게 잘 예, 하여튼 아파트는 안전한 뭐 그러니까 투자로 보면 안전한 거고 또 주거 가치도 있고 투자 가치도 있으니까 이번 뭐 기회가 되면 여기 소개 좀 한번 잘 좀 해주세요. 네, 추가적인 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위에 대표 번호로 연락하시면 예,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네.